네, 들셀테스 다녀 선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 보시느라 시간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자, 뉴욕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정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M7 종목들 주목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줄줄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나스닥 신고가 도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신고가 경신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M7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 터치를 해주면서 상승률을 같이 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이점 미국 보면 이제 다우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어요. 하지만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 상승하는 마감 모습인데 기술주들이 움직였던 거는 결국에 M7들이 상승 마감했고 테슬라의 호실적으로 테슬라 역시도 신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여기다가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의 상승 모멘텀이 됐거든요. 하지만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증가와 재정 적자 급증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다우는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시장 다우와 나스닥 반도체를 보면 다우가 먼저 신고가를 경신 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와중에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줄줄이 대기한 M7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기대가 모아졌고 이로 인해서 나스닥의 신고가 도전 기대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지 않는다면 결국에 좋은 시장에서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반도체와 전기 수소차, 비철금속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암호화폐가 이제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암호화폐가 낙폭이 컸고 은행과 헬스케어, 철강, 전력 이런 섹터들이 이제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낙폭이 컸던 솔라 엣지라든가 니콜라, 발레, 테피스트리가 급등 나왔어요. 테슬라 역시도 강세 나왔고 반대로 실적 부진이 우려됐던 유니버셜 헬스케어라든가 콜게이트, 빌라드 파워, 맥도날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ETF 역시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자율주행, 보안, 재생에너지 쪽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낙폭과제 쪽은 반등이 나오고 또 실적이 기대되는 개선되는 섹터들은 역시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거 보면 테슬라 이슈로 해서 자율주행 이슈들이 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보면 미국의 로보택시죠. 7조 6천억 자본 투자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새벽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 섹터로는 한번 오전장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가상화폐와 헬스케어, 핀테크 약세를 보였고 신규 인허가 감소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건설 섹터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께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M7의 주가를 보자. 실장에 대한 우려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신고가는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메타가 먼저 했는데 지금 보면 테슬라 역시도 전일 22% 급등 후에 개파락 출발했지만 결국에 실적 개선 기대감,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271포인트, 271달러 직전 고점에 다다랐다는, 그러면 결국에 테슬라 역시도 271불 돌파는 시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맥락이고,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역시도 신고가 경신 후에 숨구르기 하고 있는 그러한 맥락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맞물려서 보면 ARM 홀딩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쪽, 우리 여돈 앵커님께서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 쪽에서는 당분간 매기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트럼프 당선에서 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이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해상충 관계로 엮여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원자재, 그다음에 천연가스라든가 곡물주들도 제한적인 안정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은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됐지만,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일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90원 50전까지 갔거든요. 워낙 낙하이 너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엔화 역시도 약세 전환했지만 원화에 비해서는 절하폭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화까지도 194.91까지 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 시장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환 시장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셨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강하게 올랐는데, 일본 증시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혼조 그 자체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본은 똑같아요. 재미가 없을 거고요. 중국 증시는 이제 경기 부양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니케이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 쪽이 먹을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적으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지 않겠다, 이로 인해서 엔화 약세를 유인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의 둔화, 이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좀 땡겨진다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더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닥 재미가 없는 모습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금요일은 태양광 섹터가 급등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런 보도가 기성사실화됐을 경우에는 결국에 미중 갈등 부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 이슈로 상승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하락으로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역시도 투자자들은 단기 상승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당분간은 중국 증시는 박스권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S&P 500과 다우가 6주 연속, 나스닥은 7주 연속 주간 단위 상승세를 기록한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10월 내내 주간 단위 수익률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2,600선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일단 마감 특징과 이번 주 시장을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주요 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10월은 굉장히 코스피 시장, 특히 국장은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네. 그럼 우리 여돈 앵커님은 10월 31일 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배당이요. 10월 31일 날 배당? 10월 31일까지 뭔가 추울 때 배당주 미리 좀 사서 11월, 12월에 미리. 수익을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편지를 쓰겠어요. 2025년 나의 모습에게. 왜냐하면 잊혀진 계절이 있잖아요. 지금 10월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억 속에서는 일주일만 지나면 잊혀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음. 11월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시점이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은행 섹터들이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첩첩산 중에다가 지금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아직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 성장률도 0.1% 쇼크를 기록했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쇼크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33일 연속 외국인 최장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이런 시점에서는 뭐 1,500원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 1,390원대가 꼭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국내적인 정치 문제를 국외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의 어떤 뭐랄까요? 지금 보면 예전에 부품 공작이죠. 뭐 쌍팔년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모든 정책의 이반자들이 미래를 봐야 되는데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봤을 때 정말 우리 시장은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일단 미국 대선까지는 관망세로 보자. 하지만 이제 이슈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공격적인 분들은 이익 추구 전략, 단기 전략도 유효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일주일 남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라면 트럼프 당선은 결국에 우리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큰 징후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시장을 조금 어둡게 하고 있는 그러한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수급 변화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매도는 아직까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만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매도하거든요. 네. 대신에 통신주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 지금 이제 수급 구조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와 매수를 왔다 갔다 하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시작부터 11시 30분까지 외국인들이 매도가 증가되면 결국에 그 마감까지 순매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5주 연속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 되겠고, 선물 같은 경우도 장중 순매수와 순매도 기조로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수 변동 요인에 트리거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는 수급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관 역시도 매수보다는 관망세로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힘겹게 시장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한다는 거 보면 고객 예탁금은 또 신규 IPO 청약으로 인해서 약 3%까지 빠져나갔거든요. 하지만 단기성 자금인 CMA 쪽으로는 1.3% 자금이 유입해서 81조 6,200억 됐고, 마켓머니 펀드도 이제 200억 정도예요. 하지만 지난주에 유입 규모가 10조 정도 됐죠. 그래서 지금 198조 8천억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단기성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가 좀 흔들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융자는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장중 변동성이 컸을 때는 단기 수익 추구 자금인 CMA와
MMF 쪽으로 보고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낙폭이 컸을 때는 매수 쪽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주요 일정 보면서 오늘 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일정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보면 삼성 테크페어 2024 요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광반도체라든가 삼성의 미래 전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가상화폐라든가 STO 수익형 증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반도체와 가상화폐 쪽, 그다음에 STO 쪽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모처럼 6G 포럼 모바일 코리아 2024 행사가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면 통신주들은 연말 연초가 성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6G 통신 부품주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집중해야 될 섹터는 반도체, 자율주행, 2차 전지, 그리고 STO와 6G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핫이슈 종목을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오늘장 핫이슈 종목도 꼽아보도록 할게요. 원준과 에이징랜드 한번 체크해볼까요? 아무래도 이 원준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손절하지 말고 이 손절가 이탈하자면 손절하지 말고 반등을 기다리자 얘기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4%까지 급등했어요. 우리가 이제 17,000원에서 19,000원까지 목표가를 봤는데 어제 15,970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15,700원 이탈하면 일단 매도에 다시 저가를 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똑같아요. 원주는 우리가 봤던 손절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목표 주가를 유지하자. 우리가 원준 같은 경우는 손절 가격을 12,900원을 받기 때문에 12,900원 지지하면 17,000원, 19,000원 그대로 유지. 단 지금 15,950원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기 때문에 15,970원 돌파 후에 15,800원을 지지하면 17,000원, 19,000원 요거를 도전하고 반대로 15,800원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이징랜드였어요. 에이징랜드는 조금 사서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져서 속상했거든요. 지난 22일 매수하자고 했다가 흘러내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의 오늘 테크데이 요거에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난 22일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보면 우리가 목표가는 요거는 36,500원에서 이제 39,500원 사이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지난 금요일 시점에서는 39,000원 전후에서는 일단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테슬라 1조 ESSD 저희가 이슈에서 ESSD 쪽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급등했고 또 지난 초에는 TSMC 오실적으로 인해서 TSMC의 밸류체인 얼라이언스의 국내 유일 기업이 돼서 한번 급등 나왔던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6,000원을 지지하면 41,000원에서 44,000원 도전하고 36,000원 이탈한다면 전략 매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준과 에이징랜드 원준을 15,800원 지지 이탈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 주가 17,000원에서 19,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에이징랜드는 오늘도 있는 삼성 테크페어 관련한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목해야 할 핫이슈와 또 종목 꼽아야죠. 오늘은 이제 AI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네. STO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도 앵커님도 AI 쪽에 관심 둘까 말까 고민하셔서 저도 고민하다가 요걸 한번 봤거든요. AI 쪽이에요. 산업부가 AI 전담 부서 만든다. 네. AI 산업과 신설 검토한다. 그리고 AI는 전략 자산이다. 미국의 AI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할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쪽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 요 이슈는 아니었는데
AI 관련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봤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한번 화끈하게 갔다 밀렸기 때문에 4,830원에서 시초가까지 매수하고 손절은 좀 길게 크게 봤어요. 4,470원 이탈 손절 보고 목표가는 6,000원에서 6,400원 1차 목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바닥권에서의 공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산업부의 AI 전담부서 신설 검토와 관련한 종목에 대한 매기가 좀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에서 6,4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시간은 단일가 특징주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은 M&A 관련 섹터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토큰 증권 제도와 법안 대표 발의 요 시간으로 해서 어제 장 막판 무렵에 STO 관련 쪽으로 매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STO 관련 대장은 핑거라든가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다음에 코리아 옥션, 그러니까 K 옥션 요 정도예요. 그러면 핑거는 시간에서 7% 떴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승폭이 작았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쪽이나 이런 쪽을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은 단일가 종목도 두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야 선생의 1도 양단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